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6월 8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해서 끝납니다. 미국은 지금 또다시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의견이 시장에 있으면서 또 시장을 약간 흔들어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새벽에 보다는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옐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넷 옐런이 한 달 전에 아마 다소간의 경기 과열 때문에 다소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가 철회를 했죠. 슬그머니 뺐다가 슬그머니 집어넣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금리와 싸워왔다.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가짜죠.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9년 1개월만 최고치인 4.2%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넷 옐런이 항목을 바꿔놨어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분명히 그 자넷 옐런이 맞습니다. 항목을 바꿔서 인플레이션이 못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실제로는 지금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물가 엄청 비싼데 지표만 낮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죠. 지나게 낮은 것은 의도적인 거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넷 옐런이 한 달 만에 다시 이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시장에는 경기 과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연준은 아니라고 그러고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또 자넷 옐런도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 표현을 하는 거지,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자넷 옐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라서 세계 경제 수장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연준의 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연준 의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자넷 옐런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꾸 우회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금리 인상기가 도래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쩌면 이 발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6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의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2일날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건 오늘 우연찮게 알아냈는데, 2일날 연준이 그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유 중인 회사채하고 ETF를 연말까지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보이지 않게 완화적 정책을 약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느끼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화두는 금리 인상에 대한 화두입니다. 네. 테이퍼링이야 금리 인상, 이 화두는 맞는데 이걸 자꾸 우회적으로 해서 주가를 안 빠뜨리면서 버티기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영향을 받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어저께 우리나라 그 한경연, 그 한국경제연구원이거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따라가게 되는데 가계부담이 25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된다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활이 안 되죠. 250만 원 더 증가되면 큰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나올까요? 금리 인상 시그널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화두가 됐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이거는 결국 풍부했던 유동성이 줄어들 거라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을 좀 보죠. 다우는 0.3% 상승했고 나스닥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다우는 0.3%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0.4%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좀 보면 다우 차트 볼게요. 다우 차트를 보면은
이건 이제 월봉 그대로 걸쳐 있는 상태고요. 이제 주봉에서도 역시 더 못 가죠, 그죠? 더 못 갑니다. 어저께 뭐 버텼었는데 결국은 또 음봉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5주선까지는 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지만 어쨌든 지난주 양봉을 다시 음봉으로 메워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 좀 달라졌죠. 자, 나스닥 양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다우하고 나스닥 차이점이 있다면 나스닥은 고점에서 약간 밀려있는 상태고 다우는 고점 부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의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저께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어요. 역사적 고점을 어저께 갱신했는데 3252포인트인가에 끝났죠. 3252포인트에 끝났는데 사실은 어저께 장중에 3264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2포인트, 그러니까 3264.40, 그러니까 거의 2포인트 정도 부족한 전고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쌍봉이냐 지나가는 길이냐, 이 생각할 수 있죠. 쌍봉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너져야 될 거고요. 왜냐면 2포인트라서 쌍봉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무너지면. 아니면 이게 지나가는 길일 것이냐, 전자냐 후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만기가 이번 주에 있죠. 만기는 외부의 영향보다는 포지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 상태 보시면 일단 여기 일단 지난번에도 윗꼬리 생겼던 자리거든요. 또 윗꼬리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마감될지는 이달 월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공간에 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뭐 3,700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3,266이 꼭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떻게 끝나는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옵션 만기잖아요. 포지션상으로 보면, 누적을 포지션상으로 보면요, 왜 안 나오나요? 포지션상으로 보면 사실은 기관은 하방 쪽으로, 그 다음에 기관은 하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관을 보시면은 이렇게 콜매도, 그 다음에 풋매수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개인은 콜매도, 풋매도, 양매도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는 437, 여기를 저항대로 잡으면서 매수, 그 다음에 밑으로 뭐 427이나 뭐 417 정도의 매도로 치면서 저항대를 잡으면서 풋매수,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원하는 것은 외국인인 것 같고요. 기관은 하방, 그 다음에 개인은 이렇게 코너에 몰아서 풀이 죽이기,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인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외인의 모습을 보면은 위쪽과 아래쪽이 동시에 열려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물론 이건 오늘 지나면 또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데가 기관입니다. 기관은 계속 하방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옵션 하나를 봤을 때, 이번에는 쿼드로 그냥 다 봐야 되지만 일단 옵션 하나를 보면은 외국인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이 기관을 도울 거냐, 또 개인을 도울 거냐, 이 싸움인데요. 어디를 가든 개인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결국 기관과의 개인이 싸움, 기관과 외인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래쪽도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쪽에 3266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위쪽은 막히기 때문에 그 넘어간다면 위쪽을 열으셔야 되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아래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